네,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논문은 뉴럴립스 2025년도에 나온 세그멘트드 앤 스플랫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먼저 기존 3D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은 하나의 가우시안에 여러 객체의 의미 정보가 함께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체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제 특히 동적 장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이제 동일한 가우시안이 이제 서로 다른 객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객체와 가우시안 간의 그 대응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방법들은 별도의 랭귀지 필드를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습 비용도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먼저 재구성을 하기 전에 객체별 가우시안 집합을 생성을 하고 이제 학습 과정 동안 가우시안과 이제 객체 간의 명시적인 대응 관계를 유지하자. 그리고 객체 단위로 이제 클립 임베딩을 연결해서 학습 효율도 향상시키자고 합니다. 네, 다음은 그 기존 방법과 이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먼저 위쪽은 이제 스플랫된 세그멘트 이제 방식인데, 먼저 장면 전체를 재구성을 하면서 랭귀지 필드를 함께 학습을 하고, 이제 쿼리가 들어오면 가우시안의 언어 특징을 이제 2D 피처맵으로 렌더링을 한 뒤에 이제 텍스트와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객체를 찾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이제 하나의 가우시안이 여러 객체의 정보를 함께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객체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래 그림은 그 세그멘트 된 스플릿은 이제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시안을 객체별 집합으로 초기화한 뒤에 이제 재구성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재구성 과정에서도 각 가우시안이 처음에 할당된 객체 집합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제 객체가 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적인 메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셈으로 첫 프레임에서 객체 마스크를 생성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셈2를 이용해서 모든 프레임에서 이와 동일한 객체를 추적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새로운 객체가 등장하거나 추적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후처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추적된 객체 마스크를 이용해서 초기 가우시안에 이제 객체 아이디를 할당하는데, 이를 통해서 각 가우시안이 이제 하나의 객체 집합에만 속하도록 초기화가 되고,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 손실이랑 같이 그 객체별 손실 함수를 또 추가를 해줘서 각 가우시안이 이제 자신의 객체만 이제 재구성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 각 가우시안 그룹의 CLRP, 그 클립 임베딩을 연결을 해줘서 이제 텍스트로 원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오브젝트 트래킹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그 셈을 이용해서 세 가지 수준의 초기 객체 마스크를 생성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초기 추적 대상으로 설정을 한 뒤에 이제 셈2를 이용해서 전체 비디오에서 이제 동일한 객체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셈2가 이전 프레임의 이제 객체 정보를 메모리에 유지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 프레임의 특징이랑 비교해서 이제 새로운 객체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근데 이런 추적 과정에서는 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첫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객체가 이제 중간에 등장하게 되면
이제 추적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이제 픽셀이 여러 객체 마스크를 이제 동시에 포함하면서 이제 동일 객체가 중복 추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은 객체가 이제 일시적으로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객체를 새로운 객체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제 세 가지 후처리 기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새로운 객체가 등장할 경우에는 그 객체 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제 다시 셈을 수행해서 이제 기존 객체와의 오버랩이 낮은 마스크를 새로운 객체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멀티플 그 트래킹 문제는 동일한 그 수준 내에서 IOU를 계산을 해서 중복된 마스크를 찾고 IOU가 높은 경우에 이제 더 작은 마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로스트 트래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우시안의 이제 중심 위치랑 그 평균 색상을 비교해서 동일한 객체인지 판단하고 같은 객체로 판단되면 기존 객체로 다시 병합합니다. 뭐 이와 관련된 식은 그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오브젝트 스페시픽 가우시안 초기화 단계입니다. 그 앞 단계에서는 셈이랑 셈2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프레임에서 객체 추적하고 이제 객체 마스크를 얻었다면은 이젠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각 가우시안이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SFM을 통해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초기 가우시안을 생성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가우시안의 그 중심이 모든 뷰에서 어느 객체 마스크에 포함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를 결정을 해줍니다.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초기화가 된 이제 가우시안은 처음부터 특정 객체에 이제 대응하게 되고 이후 3DGS 최적화 과정에서도 이제 해당 객체에 속한 가우시안들끼리만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식은 앞서 설명한 그 로스트 트래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식인데요. 먼저 이 GI랑 GJ는 그 서로 다른 두 객체의 가우시안 집합을 의미하고 여기 첫 번째 항 부분은 두 객체의 그 평균 중심 위치 차이를 계산하는 항입니다. 즉 그 두 객체가 그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이제 두 객체의 평균 색상 차이를 계산하는 항인데 이걸로 이제 외형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위치도 가깝고 색상도 비슷하면은 그 두 객체를 동일한 객체로 판단해서 기존 객체로 이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가우시안을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그 먼저 위에 이제 렌더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3DGS랑 동일하게 RGB랑 DSSIM 손실을 이용을 해서 전체 장면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렌더로스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서로 다른 객체의 가우시안도 같이 최적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 단위의 손실 함수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먼저 M2 부분은 그 P번째 객체 마스크를 의미하고 이 마스크를 원본 이미지에 곱하게 되면 이제 해당 객체 영역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P번째 객체에 속한 가우시안만 렌더링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 전체식은 객체 영역만 대상으로 에러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전체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앞에서 그 설명한 이제 오브젝트 레벨 로스 부분에서 작은 객체는 큰 객체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큰 객체부터 먼저 최적화를 하게 되면 작은 객체의 그 경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스몰, 미드, 라지 순서로 이제 객체를 점진적으로 최적화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순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작은 객체의 구조를 먼저 보존한 상태에서 그 상위 객체를 학습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좀 더 정확한 객체 경계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각 객체의 클립 인베딩을 연결하는 단계인데, 먼저 첫 번째 식은 객체 인베딩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객체 마스크를 이용해서 객체 영역만 추출을 해주고, 이를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뷰에서 얻은 인베딩을 평균을 해서 하나의 이제 객체 대표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객체마다 이제 대표 인베딩이 생성이 되니까 텍스트 검색에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되는데, 이 텍스트 검색은 좀 간단하게 좀 수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이제 먼저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인베딩으로 변환을 해주는데, 이 텍스트 인베딩이랑 모든 객체의 클립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줘서 그 가장 유사도가 높은 객체를 그 최종 검색 결과로 반환해 줍니다. 네, 데이터셋은 그 정적 장면에서는 3D OVS, 러프 OVS를 사용을 했고, 그 동적 장면에서는 하이퍼너프랑 뉴 3D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능 평가는 세그멘테이션은 MIOU, 그 학습 효율은 타임, 재구성 품질은 PSNR을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네, 정형적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먼저 왼쪽은 정적 장면, 그 오른쪽은 동적 장면에서의 실험 결과를 나타냅니다. 정적 장면에서는 제한한 방법이 이제 러프 OVS랑 3D OVS 데이터셋에서 둘 다 그 가장 높은 MIO를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3D OBS에서는 기존 방법보다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학습 시간은 약 9분 정도로 가장 짧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객체별로 이제 가우시안을 초기화한 뒤에 재구성을 수행하니까 별도의 랭귀지 필드를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장면에서도 하이퍼 너프랑 뉴3D 모드에서 이제 기존 방법보다 크게 향상된 MIO를 달성했고, 최적화 시간 역시 DGD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 제한한 방법이 이제 가우시안과 이제 객체의 대응 관계를 명시적으로 유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적 장면에서 각 방법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비교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제한된 방법은 이제 기존 방법들보다 객체 연결을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월스입니다. 네, 다음은 동적 장면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인데, 기존 방법들은 객체와 이제 관련이 없는 가우시안을 함께 검색이 되거나 이제 작은 객체를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한된 방법은 동적 장면에서도 객체를 이제 기존 방법들보다 정확하게 비교적 검색하는 걸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이제 일관된 분할 결과도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먼저 왼쪽 표는 한 번에 이제 학습에서 몇 개의 객체를 사용할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객체를 이제 객체 수를 늘릴수록 이게 성능이 이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기는 한데 학습 시간도 함께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그 실험을 할 때 성능이랑 이제 학습 시간을 모두 고려해서 객체 3개씩 이제 사용하는 설정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위 표는 이제 부분 마스크 필터링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인데,
객체가 이제 일부만 보이는 마스크를 학습에서 제외를 해서 이제 분할 성능이랑 재구성 품질이 모두 향상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표는 이제 트래킹 모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새로운 객체 탐지 기능이랑 중복된 객체일 때 작은 마스크를 제거하는 기능이랑 동일 객체일 때 병합하는 기능에 대한 그 효과 실험인데, 그 새로운 객체 탐지 기능을 이게 추가한 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더 많은 객체를 이제 추적한 걸 볼 수 있고요. 5월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걸 의미하는 비교입니다.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합 기능이랑 복구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동일한 객체가 여러 번 추적되는 문제를 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어, 제안한 이제 세그멘트된 스플랫은 이제 기존의 리컨스트럭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이제 객체와 가우시안의 대응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재구성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랑 동적 장면에서 좋은 이제 객체 분할 성능이랑 빠른 최적화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게 결론이고요. 근데 이제 객체 추적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셈2의 성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이제 객체가 좀 서로 비슷한 장면이거나 복잡한 장면에서는 좀 추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잠시만요.